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약 300년이 조금 안 되게 이어진 당나라의 역사에서 최초의 전성기는 당태종 이세민 때의 정관지치이고 두 번째 전성기는 당현종 때의 개원지치입니다. 두 시대가 당나라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상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번 당나라의 역사 5부에서는 당현종이 일군 개원지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측천무후는 당나라의 4대 황제 중종과 5대 황제 예종을 모두 폐위시키고 본인이 여황제에 등극했습니다. 측천무후는 차기 황위를 가진 집안인 무씨 일가에게 넘길지 아니면 본인의 아들인 이씨 일가에게 다시 돌려줄지를 고민하다가 이씨를 선택, 705년 측천무후의 아들인 4대 황제 중종을 복위시켰습니다. 측천무후가 양위한 후 바로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정기에서는 완전히 은퇴하였죠. 측천무후가 정계에선 물러나도 측천무후의 흔적은 강력했는데 궁중 여인들이 제2의 측천무후를 꿈꾸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복위한 당중종의 황후였던 위황후가 문제였습니다. 위황후는 측천무후의 조카 무삼사와 간통하고 다니며 또 딸 안락공주와 무삼사의 아들을 혼인시키는 등 무씨 일가와 결탁한 후 당나라 조정 배후에 실세로 거듭났습니다. 이러니 측천무후는 물러나도 무씨 일가는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무삼사의 아들과 결혼했다는 안락공주도 말썽을 부렸는데요. 최고 권세 가문인 무씨 집안과 혼인하고 공주라는 신분으로 폐악질을 일삼으며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부추기고 심지어는 차기 황제로 자기를 책봉해달라며 황태녀를 아버지 당중종에게 요구하기도 했죠. 위황후와 안락공주 모녀에 의해 당나라 조정이 아주 개판으로 굴러가자 당중종의 아들 중 이중준 황자가 707년 군사를 일으켜 무삼사와 그 아들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이중준은 위황후와 안락공주까지 죽이려고 했으나 이중준의 군사 행위는 당중종의 허가를 받지 않은 행동이었고 관군과 싸우다가 진압되고 이중준도 사망합니다. 그러나 당중종도 아내 위황후와 딸 안락공주의 도를 넘는 폐악질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위황후와 안락공주 모녀는 자신들을 경계하고 내치라는 간언을 했던 신하를 독살시키기까지 하자 당중종이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위기의식을 느꼈던 딸 안락공주는 당중종에게 독이 든 떡을 주어 아버지 당중종을 독살했습니다. 당중종은 참 어머니 측천무후에게는 폐위된 적이 있고 아내 위황후의 갑질에 시달리다가 딸 안락공주에게 살해당한 기구한 황제였죠. 710년 당중종의 아들 이중무가 16살의 나이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중무는 꼭두각시 황제였고 위황후와 안락공주가 실세였습니다. 그러나 위황후의 욕심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위황후의 꿈은 제2의 측천무후였죠. 위황후는 스스로 여황제가 되기로 하였고 그녀의 딸 안락공주도 황태녀가 되기로 합니다. 그러나 이때 나타난 그녀들의 새로운 정적이 바로 태평공주였습니다. 태평공주는 측천무후의 딸로 위황후의 시누이죠. 태평공주는 외모도 어머니 측천무후를 쏙 빼다 닮았다고 하며 당시 사람들의 성격도 측천무후와 똑같았다고 합니다. 측천무후도 인정하며 자기를 가장 닮은 딸 태평공주를 몹시 아꼈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여걸이었다는 소리입니다. 710년 태평공주는 황족이었던 이윤기와 함께 군사를 일으켜 위황후와 안락공주를 처형시켰으며 그녀들에게 빌붙었던 대신들을 참살하고 위씨 일가를 멸문시켜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당룡정변입니다. 그리고 당나라의 5대 황제이자 당중종의 동생 과거 측천무후가 또 폐위시켰던 당예종이 다시 복위합니다. 당예종이 바로 당룡정변을 일으켰던 황족 이윤기의 아버지였거든요. 그러나 당예종은 딱히 황제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양위를 하고 물러날 생각이었는데 당연히 본인이 황제로 복위하는데 주도적인 아들은 이윤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윤기는 장남이 아니었고 장남은 이성기라고 따로 있었죠. 비슷한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죠. 바로 당태종 이세민과 그의 형 이건성 사이입니다. 현무문의 변이란 사건도 있었겠다. 장남 이성기는 황태자를 거부하며 동생 이윤기에게 양보를 했고 712년 이윤기가 당나라 6대 황제를 즉위하니 바로 당현종입니다. 그래서인지 당현종은 형들과도 사이가 각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현종이 즉위하자 한때 그의 정치적 파트너였던 고모 태평공주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위황후와 안락공주를 제거한 당룡정변의 주인공은 태평공주는 본인이라고 여겼고 당현종은 또 본인이라고 여겨서 권력의 주도권 다툼이 생겼죠. 당나라 조정도 반은 태평공주파, 반은 당현종파였습니다. 태평공주는 당현종을 여러 번 독살시키려고도 했다는데요. 당현종의 아버지 당예종이 서둘러 양위를 한 배경에도 힘없는 자기가 계속 황제로 있으면 자기 아들이 태평공주에게 암살당할까봐 두려워서였습니다. 당현종은 즉위하자마자 군사 300명을 동원해 태평공주파 대신들을 습격해 숙청했고 태평공주는 도망을 가던 중 병사들의 추격을 따돌리지 못하고 피살되었습니다. 태평공주의 죽음을 끝으로 측천무후의 흔적이 비로소 다 사라진 거죠. 당현종은 이듬해 713년 연호를 개원이라 칭했고 이때부터 현종의 치세를 개원지치 혹은 개원성세라고 합니다. 당나라
최고의 전성기였죠. 당현종 치수의 국정을 이끌어갔던 재상들이 하나같이 뛰어나고 유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숭, 한휴, 송경, 장구령 등이 있습니다. 당현종은 관료들의 부정부패 그리고 승려 등 사찰계의 정교 유착을 극도로 억제시켰으며 짐이 마르더라도 천하와 백성들이 살찌면 아무 여한이 없다라며 사회 복지 정책에도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화적법이라고 중국은 남북의 경제력 차이가 큰데 정부에서 강남의 풍부한 곡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이고 시세보다 싸게 북쪽에 파는 정책을 펼쳐 부의 재분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합니다. 상업도 매우 발달하였고 과거 수양제 때 만들어 놓은 대운하를 통해서 물자가 전국적으로 유통됩니다. 이슬람과 서역의 상인들이 비단길을 통해 활발하게 당나라로 진출했고 해상 무역을 관장하기 위해 당나라 정부에선 시박사라는 무역 관장 기구도 설치하였죠. 덕분에 인구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그중 수도 장안의 인구수만 100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수도 장안은 당시로서는 보기 힘든 국제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일종의 뉴욕 같은 곳이었죠. 비단길을 통해서 대륙의 각종 문물이 유입되었습니다. 당나라는 국제적으로 매우 개방된 국가였고 이로 인해 당나라의 삼성 육부제를 비롯한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이 형성되어 한국, 일본, 베트남에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장안이 얼마나 국제적인 도시였느냐면 깜짝 놀랄 종교들의 사원들이 한 공간에 공존했는데 사찰들이나 도교 사원이야 당연하고 이슬람 사원, 조로아스터교 사원, 마니교 사원, 심지어 기독교의 일파인 네스토리우스파 경교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불교도 중국화되어 고도의 성장을 누렸는데 특히 이처럼 아시아가 세계화가 되려니까 불교 승려들이 인도로 성지순례를 떠나는 문화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승려가 서유기에 나오는 현장법사겠죠. 현장법사의 활동기는 개원지치가 아니라 사실 그 이전 당태종 이세민에서부터 당고종사이입니다. 현장법사는 당시로서는 금지되어 있던 인도로 성지순례를 떠났고 이때의 기억을 책으로 만든 기행문이 대당서열기입니다. 또 현장법사는 사라진 불경을 수소문에 찾겠다며 중앙아시아 곳곳을 누볐고 이때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판타지 소설이 서유기인 겁니다. 이렇게 수십판 불경을 중국어로 번역했고 장안에 이 수많은 불경을 보관하며 현장법사가 제자들을 가르쳤던 탑이 바로 대안탑이라는 곳입니다. 현장법사 다음 세대의 후배 승려 중엔 의정이라고 동남아시아를 통해 바닷길로 인도를 성지순례 다녀왔는데 이때의 기록을 기행문으로 남겨 남해기기 내법전을 저술하였으며 인도에서부터 다시 서역으로 기행을 떠나 그때 듣고 맞는 승려들에 대한 기록한 대당서역 구법 고승전을 저술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신라에도 인도 성지순례를 했던 해초의 저서 왕호천축국전도 있잖아요. 문화적으로도 크게 융숭해지는데 당나라의 중국사의 대문인 이백과 두보가 활동했던 시기가 개원지치 때입니다. 술에 취하면 걸작을 뽑아내던 이백은 말 그대로 예술가형으로 감정과 정서를 극대화한 작품을 남겼고 두보의 작품들은 사회 풍자적이고 현실 반영적인 특성이 짙었습니다. 742년 당현종은 연호를 개원해서 천보로 바꾸었습니다. 연호가 개원이던 713년에서 741년까지 약 30년을 개원지치라고 하는데 연호를 천보로 바꾸면서 개원지치가 막을 내립니다. 비단 연호가 바뀌었을 뿐 아니라 이 개원지치라는 성세를 이룩한 명군이었던 당현종이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742년 천보로 연호를 고친 뒤에는 무기력한 황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개원지치는 당나라의 마지막 전성기였는데 당현종은 당나라 전성기를 완성시킨 군주이자 당나라 멸망으로 가는 몰락을 시작시킨 군주였습니다. 당현종은 왜 갑자기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마약 같은 한 여자가 나타났으니 바로 양귀비였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